2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원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 47개 가운데 절대 다수인 41개가 직권남용 혐의인데 관련해서 법률방송이 지난 5년간 직권남용 관련 검찰 처리 현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대검을 통해 받은 직권남용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고소고발과 경찰 송치 사건을 포함한 검사 수사범죄 사건표 통계 시스템에서 직권남용을 키워드로 추출한 자료입니다. 일단 직권남용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건을 보면 2014년 4,501명이었던 관련 사건은 지난해엔 13,503명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 대부분은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율을 보면 96% 안팎입니다. 수사를 하긴 했지만 사건 대부분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실제 2014년 이후 지난 5년간 구공판, 공판을 구한다, 즉 정식 재판에 넘긴 비율을 보면 0.3%에서 0.5% 안팎, 1000명을 수사하면 3명에서 5명 정도밖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불기소 처리하거나 기소 중지나 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으로 종료됐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몇 건씩 벌금 약식 명령을 구했을 뿐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평균 34% 정도입니다. 10건을 수사하면 3건은 기소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직권남용 혐의 기소율은 이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직권남용죄 기소율이 낮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뇌물이나 배임, 횡령과 달리 직권남용은 단독적으로 범죄 성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소해봐야 무죄 판결이 나면 검사 입장에선 좋을 게 없어 불기소로 덮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직권남용 기소가 일반화되면 공무원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복지부동할 수 있다는 정책적인 고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데 묶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직권남용 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넓혀버릴 경우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직권남용의 그 인정 범위를 가급적 좁게 보는 경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재판에 개입하거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등을 지시, 관여했다고 해도 해당 사무가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의 본래 직무가 아니어서 직무와 관련한 신분범죄인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사법 행정하는 사람이 재판에 개입했다. 여기가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대법원은 사법 행정권을 가진 거고.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법률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상대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 성립을 어떻게 입증할지, 입증할 수 있을지 법조계 이목이 검찰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검찰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문을 뜯어보고 믿음과 신뢰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사법부 내부에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조사 및 검찰의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의 과정을 거쳤다는 말로 입장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가 밝혀진 것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사법부, 정확하게는 김 대법원장 본인의 결단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김 대법원장의 노력과 결단을 강조하는 문장은 입장문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취임 후 사법부 자체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단 한 번도 일선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표현들이 그것입니다.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김 대법원장은 이제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자고 주문합니다. 검찰 공소 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믿는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 워딩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판단은 법원의 결정임을 분명히 한 표현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나아가 기존 사법 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 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이라는 단어로 양승태 사법부와 지금의 김명수 사법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 단절시키고 재판 결과를 법원을 좀 믿어달라는 호소이자 당부의 말로 보입니다. 무신분립,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말로 국가도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믿음 없인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사법부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 몫이 되었으니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 쓰러진 믿음과 신뢰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점주에게 꾸짖음을 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앙심을 품고 친구와 짜서 담배를 사가게 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의 담배를 팔았다고 점주를 경찰에 신고했고 점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았습니다.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사례, 오늘은 한 편의점주의 억울한 사연 구조 얘기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주에게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손님에게 술, 담배를 파는 것은 말 그대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저도 직접 다녀왔어요. 그것 때문에. 미성년자가 위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기로 아르바이트생이 했는데 억울하죠. 그러니까 할 거 다 했는데도. 인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1월 만 18세 미성년자에게 담배 한 갑을 팔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성년자의 담배를 판 기억이 없는 점주는 억울해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사건은 손님이 흘리고 간 신용카드를 주어 거액을 쓴 것을 꾸짖은 점주에 앙심을 품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친구와 짜고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110kg의 거구에 30대 후반의 외모를 가진 친구를 시켜 담배를 사게 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공단은 의뢰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단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청소년이 성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성인으로 행세한 탓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영업정지 취소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법적인 구제가 충분히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영세 사업자들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억울한 영세 상업자의 권익이 보호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일반인에겐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그런 경우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문을 두드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호사 유사 직역 얘기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였나요? 네, 오늘 대한변협과 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공동 주최로 네.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회가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이른바 이 법조 유사직역 이 소송 영역 침탈에 대한 이 성토장에 가까웠는데요. 한쪽에선 침탈이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진입일 텐데 실태나 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이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또 변리사들의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이나 이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변호사 직역이랑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법무사는 법무사대로 또 네. 노무사들은 노무 행정소송 등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라면서 좀 백가쟁명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변호사들은 물론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네. 변호사 자격증이 아무나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좀 이런 주장인데요. 소송 업무는 전문 법률 지식과 엄격한 직업 윤리를 가진 변호사만의 고유 업무다라는 게 오늘 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 변협회장의 말입니다. 김현 회장은 그러면서 세무 전문가라고 세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 소송을 하는 거 봤냐? 네. 소송은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가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다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직군들의 반박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세무사의 소송 대리 주장과 관련해서는 네. 거꾸로 변호사가 법을 알지는 몰라도 이 회계나 숫자 또 세금을 아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반박이 또 있었고요. 네. 이 외에도 이 변리사 등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인데요. 네. 이제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 특허 문제 등 이 특정 전문 분야는 우리 같은 특정 네. 이제 전문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변호사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수임료나 전문성 등 이 법률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 유사 직역군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네, 변호사들이 이런 논리를 모르고 토론회를 열진 않았을 텐데 달리 어떤 말들이 더 나왔나요? 네, 특정 분야 소송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네. 형식 등 이렇게 재판에 참여를 하면 되지 소송을 직접 대리하는 건 절대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재판이라는 게 실체적 내용뿐만이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도 중요한데 네. 이거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변호사 직무 범위와 또 유사 직역군의 지위 그리고 범위 등에 관한 법제도를 명확히 좀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네.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인식을 모두 같이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비의 방향일 텐데 토론회 제목처럼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가 세다 할 때 기운 기자를 쓰는 인기가 아니라 기록 기자를 쓰는 인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기. 말로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기나 수결이 없는 관찰류. 무슨 말일까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 기자입니다. 일반 동산문화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입니다. 서간류의 제외 대상으로 인기나 수결이 없는 관찰류, 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고문 서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시민들에게 인기나 수결이 없는 관찰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죠. 이 인기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인기가 아니라 우리. 제가 일단 알아먹기는 쉽지가 않네요. 인기. 한자를 풀어보면 도장 인자에 기록 기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도장 기록, 즉 낙관을 찍다 할 때 낙관과 같은 뜻입니다. 인기나 낙관은 도장 자체가 아니라 도장이 찍힌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로 도장 자체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손 숫자에 결정할 결자를 쓰는 수결은 낙관이나 인기를 도장 대신 자필로 직접 하는 것, 즉 자필 설명 정도의 뜻입니다. 따라서 인기나 수결이 없는 관찰류는 낙관이나 서명이 없는 편지류로 순화해서 써놓고 보면 그리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법제처는 인기와 수결을 알아듣기 어려운 문화 법률 용어를 지정해 각각 낙관과 서명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기나 수결은 공문원 관련 전문 용어인 거고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일반어의 수준으로 바꿨을 때 인기는 낙관으로, 수결은 서명으로 쉬운 용어로. 인기나 수결은 고고학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전문 용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더 쉽게 쓰여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남은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오는 15일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 전략회의를 문 대통령 주재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에 쓰이는 육체 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오는 21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이 판사 서열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고 수평적 관계의 판사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기존 시범운영 1개 부에서 모레부터 6개 부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오는 20일 혐오 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앞으로 3년간 대국민 인식 개선과 혐오 표현 및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 종합정책 마련을 추진합니다. 2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